평가를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올해 390조 플러스 5, 60조 더, 그다음에 내년에는 국세 수입이 510조 이렇게 예산이 된다. 그럼 이 돈을 일단 어디다 써야 되냐? 재정 전문가로서 이거를 어떻게 배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까요? 어떻게 써야 된다고 보세요? 결과적으로 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네. 저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라는 것은 뭐 네. 정부 특히 이 재정경제부 같은 경우는 이걸 뭐 펀드를 만들자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올해 예정된 국채 발행 계획액이 네. 10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순발행, 뭐 차원 발행 빼고 순발행만 100조 원이 넘는데 예. 요즘에 저는 또 잠이 안 와요. 왜요? 요즘 10년물 국채 발행 금리가 4%가 넘습니다. 작년에 한 2.8%부터 예. 시작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지금 4% 넘거든요. 엄청나게 금리가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는 예. 국채를 한 100조 원 정도 4%가 넘는 금리로 발행을 해요. 그런데 초과세수는 여기에 대해서 초과세수가 들어와도 네. 국채를 그대로 다 발행을 하고 이거를 펀드에다 넣고 굴린다라는 거예요. 네. 아무리 굴린다 하더라도 예. 정부가 4% 이상 이자 수익 얻기 쉽지 않아요. 아니 4% 이자를 내면서 네. 4% 미만의 이자 수익을 얻으려고 펀드에 넣는다?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기획예산처는 이걸 펀드에 넣지 말고 기금에 넣자라고 말을 하는데 네. 저는 이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기금과 펀드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사실 예. 기금을 영어로 하면 펀드거든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예. 닭을 개념은 좀 다른. 이건 완전히 다른 게 예, 예. 닭을 영어로 하면 치킨이지만 예. 닭과 치킨은 다른 거잖아요. 닭을 튀기면 치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펀드를 국가 재정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기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재정에 집어넣은 기금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예. 구태여 국채를 발행을 하지 않고 이것이 그냥 기금에 있는 돈을 이게 이 나중에 이 쓸 때가 있으면 어떤 인프라 투자를 할 때가 있으면은 그때 쓸 수가 있는 게 기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금으로 해서 에너지 인프라를 맞습니다. 많이 확장하는데 돈을 써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청년 문제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뭐 주식,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아니 물론 주식은 별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청년들 문제가 심각하니 부동산에 뭐 좀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이 뭐 리츠 투자를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저는 부동산 문제는 차라리 요즘에 더 심각한 거가 엄청나게 큰 돈이 풀리면은 예. 결국은 이 돈이 예. 부동산 쪽으로 간다.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선제적으로 예.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도 들썩거리고 있는데 들썩거리는 데서 이제 그치지 않고 엄청나게 폭증할 수도 있어, 폭등할 수도 있어요.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럼요. 있죠. 그 용인 쪽에 보면 맞습니다. 뭐 특히 용인, 동탄 그렇죠. 동탄에 뭐 국민평형이 20억 맞습니다. 정도를 한다는 그렇기 거잖아요. 때문에 예. 저는 좀 선제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서 네.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효율적인 방안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사실은 7월 말에 발표할 그 세제 개편안에 이제 보유세 강화, 양도세는 좀 낮춘다 하더라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있는데 실제 그 방향으로 정부가 움직일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일부 언론에서 네. 보유세와 양도세 이 두 개를 대립되는 개념으로 봐요. 맞아요. 그래서 이 보유세는 올리고 뭐 거래세인 양도세는 낮춰라라고 낮춰라. 하는데 예. 완벽하게 틀린 오류입니다.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에요. 예. 양도세의 플레임이 뭡니까? 양도소득세예요. 그렇죠. 양도하는 거래 과정에서 이 생기는 세금이 아니라 양도를 할 때는 세금이 0원입니다. 그런데 양도할 때 소득, 소득이 있어. 차익이 생길 경우에만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인 건데 예. 그런데 이것은 저는 양도소득세는 예.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정책
소득세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네. 있다라는 예. 정책 일환으로 예. 저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일관된 정책으로 양도세를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거래세는 취득세인 거고 그리고 보유세는 뭐 종부세와 재산세인 거죠. 그래서 취득세와 보유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가 바로 보유세 정책의 핵심인 거고요. 근데 이제 정부는 이제 보유세는 뭐 길게 갖고 있는다고 해서 거기에 혜택을 줄 이유는 없다라고 해서 이른바 이제 똘똘한 한 채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좀 늘릴 걸로 보이고 반대로 이 양도세에 대해서는 조금 낮추는 방안을 아니요,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 전혀 걸로 사실이 생각하지는 아닙니까? 않고요. 오히려 네. 그 양도세 1주택자 양도세 같은 경우가 예. 사실상 12억 원 이하는 한 푼도 안 내거든요. 그리고 이 12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장기 보유 공제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차라리 장특 공제, 장기 보유 공제를 예.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이 정부가 정책을 바꾸고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뭐 예. 아직 뭐 오픈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양도소득세는 예. 이거는 부동산 정책 일환으로 보니까 자꾸 이게 조변석계식으로 예.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참 이게 정치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저도 지난 선거 때 이렇게 부자 동네하고 좀 그렇지 않은 동네를 취재를 다녀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한강벨트나 경기 서남권이나 또 이런 데에서 마이크를 대면 금투세도 내기 싫고 이제 보유세도 늘릴 것 같아서 민주당 지지하기가 싫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반면 이제 강북이라든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 집값이 언제 오르냐, 사실은 남의 나라 얘기 수준이다,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정치가 이거를 융합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제도, 세제 개편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지금은 뭐 역대급 초과세수가 막 그 쓰나미급으로 이제 몰려오고 돈은 차고 넘쳐서 부자들은 더 부자로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뭐 중간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또 정치 세력들이 언론을 중심으로 맞습니다. 해서 엄청나게 비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또 흔들리잖아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예. 어떻게 좀 해법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저는 원칙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해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칙을. 만약에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불만이신 분, 뭐 만약에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불만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우리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너무 국민들의 그런 눈치만 보고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불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너무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 원칙을 동의하지 못해서 불만이라고 생각하는지 보면은 예. 차라리 너무 원칙 없이 우리나라 정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저는 근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예. 저는 특히 세법은 원칙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풀었다 조였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국민들이 자기 세법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기대를 하고 내 세금만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죠. 예. 남의 세금은 상관없고 내 세금만 줄여줘라. 예. 그래서 근데 원칙이 있다면은 내 세금이든 남의 세금이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그 원칙을 정확하게 변함없이 이게 계속 유지를 한다면은 네. 오히려 저는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9천 넘어 오늘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으로 가고 있지만 금투세를 과연 합시다라고 할까? 여기서 금투세를 반대한다고 했을 때 정부가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좀 들어요. 저는 과거 금투세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워딩을 정확하게 다시 말하고 싶은데요. 네. 금투세는 나쁜 세금이니까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사람은 사실상 전혀 없었어요. 어떤 논리로 반대를 했냐면은 코스피 4천 이후에 도입하자, 네. 상법 개정 이후에 도입하자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기억을 못하는 척을 하는 건지 모두가 예. 4천 이후에 도입하고 이 상법 개정 이후에 도입을 하자라고 외쳤는데 지금 4천이 아니라 9천이 넘었습니다. 네. 상법 개정 1차가 아니라 2차 상법 개정도 다 됐습니다. 3차까지 했습니다. 3차 맞습니다. 네. 3차까지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저는 당시 금투세 도입을 반대했던 사람 논리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네.